간밤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핫스탁 첫 번째는요. 테슬라입니다. 이익률이 단기간에 좋아지긴 어렵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가격을 그렇게 계속 떨어뜨렸는데 뭐 시가 얼마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요 얘기를 또 골드만삭스에서 짚었네요. 평균 판매 가격 하락, 자동차 총마진 하락을 이유로 실적 추정치를 하향했습니다.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미국 자동차 노조의 이제 파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난 금요일 날도 여하튼 회사들이랑 상관없이 좀 내려왔는데요. 오늘도 포드, GM도 내리고 테슬라도 내렸습니다. 각각의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테슬라부터 간단히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 2023년 올해랑요 내년도의 이익 전망을 자체적인 이익 전망을 좀 하향했습니다. 주당 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에 올해 주당 3달러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그걸 2.9달러로 내렸습니다. 조금 10센트 내렸고요. 내년은 4.25달러에서 4.05달러로 20센트 내렸습니다. 앞서 간단히 얘기가 있었지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는 얘기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마진율 하락. 물론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공급 물량을 계속 늘리면서 평균 단가를 내리면 되거든요. 공급 단가를 내리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가격 인하에 따라서 마진율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견은 중립 의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그런 목표 주가는 27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건 분명히 호재 악재 중에서 분명히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IB가 해서 의견 자체를 의견 유지했지만 이익 전망을 낮춘 것은 악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좀 긴 흐름으로 보면 지금 테슬라의 얘기를 우리 지금 전미 노조 자동차 노조의 시각과 좀 같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을 보면 뭐 걱정할 게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어떤 자동차 노조의 그런 파업 그리고 협상이 또 재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말 전에 주주에 재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테슬라의 어떤 위치를 더 견고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웨드부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왔던 주말판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강력히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조의 노사 협상 그런 거에 결과랑 상관없이 이미 승자는 테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요. 전기 자동차로 지금 바뀌어가는 시장 그리고 신규 모델을 계속해야 되고 마케팅도 계속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쫓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충전도 설비도 지금 물론 테슬라 같이 쓰기로 했지만 빨리 자체적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중체된 세계에 지금 우리가 파업이 웬 말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시경 워낙 안 좋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통계는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현재 시간당 임금이요. 시간당 임금이 직원들의 임금이 시간당 45달러에서 50달러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빅3,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기반은 그런 회사들이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쪽인데요. 64달러에서 67달러입니다. 이미 그들이 한 40에서 50% 비싸고요. 그러네요. 물론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노조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 한 130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130달러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죠. 네. 130달러라고 하면 지금 연봉이 26만 달러거든요. 연봉 26만 달러 우리나라 3억 훌쩍 넘죠? 그럼 미국 기준 뭐 5%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겠으나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것이 처음에 19% 정도를 사측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뉴스 보면 21.5%, 20%는 넘기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20%만 하더라도요. 64달러, 60달러로 계산 딱 끊어보더라도 거기서 여기서 20% 올려주면 이게 벌써 75에서 80달러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테슬라랑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그들의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전기차로 내연기관 벌어서 여기다 돈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분기별 자동차 점유율 보면 테슬라랑 테슬라 아닌 거랑 미국만 보면 여전히 지금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경쟁력 그리고 임금 경쟁력 이런 거 등등등등 보면 테슬라와의 싸움은 쉽지 않다. 결국은 월스트리트저널도 데나비스 얘기한 거 결국 승자는 테슬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가 자체는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테슬라의 경쟁력은 뭐 제가 봤을 때 뭐 당장은 단기간에는 뭐
훼손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셨네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간밤에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3% 정도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 리포트로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결국 이 숫자 계산기 다 눌러 보니까 이 파업이 아마 테슬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확실히 숫자로 얘기하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도어대시입니다.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고요. 미즈호에서 이번에는 하반기 미국 내 시장 점유율 상승, 유럽의 긍정적인 시장 호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투자의견도 매수로 올렸고 목표가도 올렸던데 근데 주가는 글쎄요 하락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이란 것은 우리나라 주식이랑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네. 사자 팔자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뭐 95% 90%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그냥 내용은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내용만 기본이 한 조금. 93%가 이제 매수 의견이기 때문에 예.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부터 얘기하면 오늘 미주에서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렸고요. 예. 매수를 올렸고 목표 주가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올려놨냐면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90에서 105달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좋고 좀 유럽도 더 성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반대 목소리 오늘 또 같이 한번 해드리겠는데. 아, 그래요? 네, 모프의 나단슨이라는 곳인데요. 이들은 매수에서 중립을 내렸고요. 110에서 93대로 훅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렇죠. 이들의 시각은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엄청 잘 나갔던 그 업종 있지 않습니까? 흔히 해서 배민이라는 것죠. 네, 배달의 맞죠. 민족이나 뭐 요기요 이런 데가 뉴스 보시면 올해 지금 상당히 좀 안 되고 있잖아. 예전보다 불황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쿠폰도 막 발행하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큰 미국의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 9월부터 이제 계산이 돼 갖고 10월부터 이제 납입을 하게 되는 것이 미국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받은 것들이 2년 동안 이제 유예됐었는데요.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상환하게 됐는데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5, 6세부터 40대 초반까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평균 요번에 얼마까지 내겠냐면 월 225달러 정도로 상환할 것으로 일단 지금 업계에선 보고 있는데요. 도어대시의 그 고객층의 가장 주문을 많이 하는 층이 25에서 44세라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보다는 젊은 분들 혼자 사시고 뭐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많이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근데 우리나라 거의 좀 비슷할 거라 보고 있는데 25세부터 44세인데 학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분의 70%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지만 모페 나단성 경우에는 이거 지금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중립을 내렸고 하나 더 비슷한 거 말씀드리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 늘어날 때 똑같이 개인들의 주식 순매수가 줄어들었다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지금은. 근데 어찌 보면 이것들은 개인분들이 이 나이 때 젊은 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P&G나 무슨 뭐 존스앤존스나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꿈의 성장주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려운 것도 이렇게 일맥상통한 얘기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5에서 44세. 정확하게 제가 딱 그 중간에 있는데 제가 딱 그렇게 살거든요. 돈이 좀 남아야 배달을 시키고 돈이 좀 남아야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요게 갚을 돈이 생기면 당연히 그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거 확 느껴지는 도어대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핫스탁은 셀시어스입니다. 강력한 3위의 매력. 셀시어스 음료가 뭐 살이 빠진다고 하죠. 전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확장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고 있나 봐요. 네, 뭐 잘 나가고 있죠. 3위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3위가 1, 2위가 뭐냐 그러지만 이제 나이든 무슨 잘 모르지만 젊은 분들 다 알거든요, 이거. 레드불이 미국에서 1위입니다. 레드불이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가 2위고 뭐 그렇죠. 국가별로 약간 다른데 하여튼 1, 2위란 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이제 3위 업체로 셀시어스가 등장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게 다이어트 된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다이어트가 되는 거는 그런 꿈의 얘기는 없는 거죠. 결국은. 그쵸? 그래서 네. 운동을 하고 이러는데 네. 어찌됐건 여기는
운동의 피트니스 음료라는 걸 상당히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어떻게 포지션이 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고객층 있지 않습니까? 고객층에 대한 조사를 한 마케팅 기관에 따르면 어찌됐건 지방이라든가 칼로리 연소를 특징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실제로 동종 경쟁자 대비 소득층이 높고 소득층이 약간 높고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여성분들이 운동 엄청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럼요, 보면요. 예. 그런 쪽에서 긍정적 시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TD 코인에서도 이번에 셀시어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에 $250 제시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자체에서의 전체 시장은 8.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젊은 그런 세대 MZ세대에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까지 사실이다 하면서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장도. 그래서 그런 걸 음료 좋아하시고 운동하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들한테는 흥미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셀시어스 음료 드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주가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미국 시장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인스타카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암을 말씀드렸고 네. 암이 이제 처음에 상장할 때 긍정적으로 출발했죠. 그렇죠. 계속 올리면서 $51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되짚어드리면 $51의 IPO 가격이 나왔고요. $51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거래 붙은 가격이 제 기억은 $56였고요. 한 $65까지 갔었을 맞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더 올라갔는데 금요일날 빠지고 오늘 빠져서 지금 오늘 종가 가격이 제가 알기에는 $54, $55 언저리까지 종가에 장중에 떨어졌다 왔거든요. 네네. 오늘 장중 가격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장 첫 거래 가격 이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네요. 암은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대비 가격을 보면 엄청 밸류에이션 높다라는 건 아마 인지하시고 매매하시면 문제가 없죠. 다만 예. 그런 걸 인지 안 하시고 이제 매매하면 이제 머리 아플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먼저 좀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인스타카트는 이것도 2020년, 2021년에 상당히 핫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꿈을 먹는 이제 그런 성장주다 얘기했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쿠팡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비슷한 거로 보면 마켓컬리 뭐 이런 쪽으로 느낌을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마켓컬리는 자기네 직접 물건을 다 배송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다 업체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물건 직접 구매해서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너 회사들이 다 있고 뭐 코스트코에서도 할 수 있고 월마트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구매 배송 대행하는 회사가 인스타카트라고 일단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켓컬리랑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마켓컬리는 적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엄청난 흑자를 분명히 내고 있는 건 분명한 회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 가치는 $100억 정도로 출발할 것 같은데요. PR이 보면 12개 예상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12배 정도 되는데 내년까지 보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ARM 덕분에 좀 올라가고 26에서 $28 이상 냈는데 아마 28에서 $30 내지는 $31에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밤에 되고요. 이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밤 한 10시 반, 11시 되면 바로 거래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엄청나게 핫한 기업은 분명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관심 많으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직접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쵸. 이걸 전면적으로 월마트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리오프닝에 따라서 성장세가 많이 둔화된 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문주로 정체되고 있고 총 매출도 약간 정체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때 가치가 $400억 육박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앞에 꿈을 먹는 주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렸다시피 마지막 그림이 되겠는데 그 고점에서 딱딱딱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에서 큰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이거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네네네. 알고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PSAR랑 똑같이 매출 대비인데요. 지금 $30로 가상하면 지금 이 회사의 PSR은 4.2배 정도 나옵니다. 4.2배 기억하셔야 됩니다. 4.2배인데 이게 비슷한 거가 보면 우버이츠도 있고 우버 있고 딱 그런 게 쉽게 얘기하면 기그 컴퍼니잖아요. 예. 대신해 준 건데요. 그 우버가 2.4배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건 4.2배 받는 거고 리프트 있죠.
1배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오늘 4.2배로 출발한 그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IPO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판단하고 여러분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PO 가격이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PSR 4.2배, 요건 좀 알고 투자하시라는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강조를 좀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